책으로는 450페이지인데 약간 들어있는 내용이 조금 약간 부실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그 제목은 이제 도형의 이동인데 크게 보면 점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도형을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동이라는 건 평행 이동도 있고 대칭 이동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점을 평행 이동하는 건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거야. 그냥 머릿속으로 그림 떠올려서 그냥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예를 들어서 A, B라는 점이 있고 이 녀석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다고 치면 이 점은 그냥 A 더하기 P, B 더하기 Q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평행 이동도 그렇고 대칭 이동도 그렇고 똑같은데 점의 경우에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A, B에서 그냥 가시면 되고요. 애초에 A, B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 자체가 0,0에서 A, B만큼 평행이동하면 있는 점이라서 저렇게 부르는 거거든. 걔를 또 평행이동하면 저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점이 아니라 함수 또는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도형을 평행이동했을 땐 약간 방향이 다르죠. 예를 들면 우리 보통 도형 함수는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f, x, y는 0.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나 모르겠네. 음함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별로군요. 그 일종의 함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직선의 방정식 y는 2x 더하기 1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근데 우변으로 다 넘겨서 이렇게 쓰죠. 우리가 보통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거. 그럼 얘하고 얘는 사실은 같은 도형을 의미하는 건데 표기하는 게 조금 다른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쓰는 건 이제 x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계산된 결과로 y가 튀어나와요. 물론 y를 계산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보통은 x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으면 y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표현을 쓰는데 x가 독립적인 변수인 거야. 그거에 따라서 y는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는 거지. 결정이 나는 건데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누가 독립변수고 누가 종속변수인지 몰라요. x를 넣으면 y가 나오고 y 넣으면 x 나온다는 거야. 약간 말장난 같지만 표기가 그러하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얘를 쓸 때는 y는 fx다 이렇게 쓰죠. y가 x에 관한 함수야 이렇게 쓰는 거라면 얘는 누가 독립변수고 종속변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x, y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야 라는 거야. 똑같은 녀석이지만 이렇게 쓰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면 얘는 y는 이라고 표기 못하죠. 그죠? y는 이라고 하면 뿔마에 1 빼기 x 루트 1 빼기 x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렇게는 잘 쓰지 않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이거 한쪽으로 다 넘겨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도 쓰자면 x, y에 관한 함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지? 어쨌든 는 0의 형태를 만들어서 좌변으로 다 모아가지고 식을 만든 게 이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도형 또는 함수를 평행이동할 건데 얘도 똑같이 평행이동 한다고 치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f의 x-p, y-q 이렇게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왜 저렇게 되는 걸까? 졸려. 왜 저렇게 되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 이거 약간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긴 할 건데 좀 이따 할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서 잘 들어봐요. 이런 얘기야. 만약에 이 점이 이 도형 위에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이 점이 이 도형 위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 말은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참이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했고 얘도 똑같이 평행이동했으면 이 점도 이 도형 위에 있어야죠. 그죠? 애초에 이거 집어넣은 거랑 이거 집어넣은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 A 더하기 P가 X좌표인 거지. B 더하기 Q가 Y좌표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식의 X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거고요. Y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어보면 어때? A 더하기 P 빼기 P죠. B 더하기 Q 빼기 Q죠.
그러니까 누가 돼요? 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아하, 내가 함수를 제대로 찾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 번 강조할 텐데 이 점은 직관적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약간 삐딱선을 타는 거야. 그럼 도형은 뭐 하는 거냐면 얘를 원상복귀 시키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f, a, b는 0의 형태가 되려면 이 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보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은 티가 안 나는데 똑같이 평행이동을 했지만 점의 경우엔 콤마 앞에가 p 커지는 거고요. 콤마 뒤에가 q 커지는 거야. x좌표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p가 커지는 거고 y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q가 커지는 건데 도형 같은 경우엔 x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요. x라는 문자를 보는 거야. 왜냐하면 x라는 문자에 넣을 숫자가 p 커진 거니까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p를 쓰는 거예요. y 좌표가 q 커졌거든. 이거 자체를 y라고 생각해서 대입할 거잖아. 그러니까 y라는 문자 대신에 y-q를 쓰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야 원상복귀가 제대로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좀 더 복잡한 건 조금 이따가 가서 이야기하고. 평행이동은 저렇게 생겼고 대칭이동은 우리 보통 자주 하는 대칭이동은 x축 대칭이동, y축 대칭이동, 원점 y는 x,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는 거. 그 정도는 보통 아예 그냥 유형처럼 외워두는 거지. 그렇죠? 똑같이 a, b라는 점이 있어요. 이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 점 어디로 가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니까. 그죠? a, 마이너스 b가 되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원점 대칭이동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죠. 원점이니까 그 그림을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x축, y축에 일부러 좀 삐뚤어지게 이런 데다가 a, b가 있었다고 봐요. 그럼 이제 x축 대칭이동 여기 있고 y축 대칭이동 여기 있고 원점 대칭이동은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디로 가나요? 그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디로 가나요? 그림 잘 안 그려진다, 그죠? 여기가 지금 y는 마이너스 x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한번 생각해봐요. 얘를 여기다가 대칭이동 시키는 거잖아. 그지? 그 여기 이렇게 있겠죠. 이 점에 잡히면 뭐가 된다? 그지?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요. b 대신에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그냥 이 그림 하나 생각해보면 어디로 가는지 금방금방 나와요. 그럼 도형으로 가보면 얘도 똑같이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다고 쳐봐. x축 대칭이동하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나요? 원리는 이거 노란색으로 써놓은 거랑 똑같아요. 얘는 삐딱선을 탄 거고요. 우리가 아는 건 뭐라고? 얘가 만약 이 도형 위에 있었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이 모양이 되게 하려면 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보는 거야. 얘가 x좌표예요. 마이너스 b가 y좌표야. 대입해서 얘가 되려면 식은 누가 돼야 돼? f,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돼야 돼요. 그지? 그래야 x 자리에 a 집어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어서 얘가 된다고요. 그죠? 근데 써놓고 나서 보면 드러나는 이 효과는 똑같죠? x축 대칭 이동했더니 b가 마이너스 b 됐고 y가 마이너스 y 됐어.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 평행 이동은 p 더하기 q인데 도형의 경우에 빼기 p 빼기 q니까 왠지 평행 이동은 반대로 하는 것 같고 대칭 이동은 똑같이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그러하긴 하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뿌리는 얘가 삐딱선을 타서 얘가 원상복귀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야. p를 더했으니까 p를 빼는 거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떼는 거지. 근데 이제 마이너스를 떼는 방법이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다 보니까 똑같아 보인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 도형 y축 대칭 이동하면 얘 뭐 된다고? f 마이너스 x, 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이 될 거고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x잖아. b가 x라고요. 얘를 대입해서 저런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x가 뒤로 가야지 이제. 그죠? 요거는 얘가 x니까 뒤에 마이너스 x, y겠죠? 얘가 y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y겠죠. 이해되죠? 근데 이것도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얘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는 건 이 점의 경우엔 콤마 뒤에 있는 거 통째로 y좌표가 다 바뀌는 거예요. 부호가. 콤마 뒤에 있는 게 y좌표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부호가 바뀌는 거라면 얘는 y라는 문자만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거예요. 얘는 자리를 보고 하는 거야. x좌표의 자리, y좌표의 자리. 그것의 부호가 바뀌는 거라면 얘는 문자만 보는 거예요.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 그것만 살펴보고 대입을 하는 거다라는 거야.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네들이 섞였을 때가 문제예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섞이면 그런 문제가 돼요. 숫자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보면 1,3이라는 점이 있었어.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었어. 이 점을 x축으로 뭐 5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럼 저 점은 어디로 가요? 이 점은 어디로 가요? 6,3으로 가겠죠. 식은 뭘로 바뀌어요? f x-5, y 이렇게로 바뀌겠죠. 그래야 x에 6 넣어서 원래 있던 1,3이 나오잖아. 그 다음 요거 뭐 할 거냐면 뭐 y는 x에 대해서 대칭도 해볼까요? 이 점 뭘로 바뀌어요? 이 점 6,3이야. 대칭 이동하면 뭘로 바뀌어요? 3, 여기 되겠지, 그치? 이 도형은 어떻게 바뀌어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인데 헷갈린다 정도는 되죠? 아야, 봐. 그 두 개가 뭐냐면 f의 y, x-5는 0하고 y-5, x는 0하고 둘 중에 누구여야 돼요? 1번, 2번. 1번 대입해봐. 요게 x고 요게 y야. x에다 3 넣을 거고 y에다 6 넣을 거예요. 저거 나와요? f 1,3? 안 나오잖아요. 이거 아니란 이야기야. 이거란 이야기야. x에다 3 집어넣고 y에다 6 집어넣어야 f 1,3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얘 뭐 된다? y-5, x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봐봐요. 대칭 이동이든 평행 이동이든 마찬가지인데 점의 경우엔 자리를 잘 보시면 돼요. 6,3이거든.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중요한 게 아니라 6이랑 3이랑 자리를 바꾸는 거야. 콤마 앞뒤가 통째로 자리를 바꾸는 거라면 도형의 경우엔 문자만 생각하는 거예요. x라는 문자 대신에 y를 대입하는 거고 y라는 문자 대신에 x를 대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얘도 x에 들어갈 숫자고 y에 들어갈 숫자잖아.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만 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원상복귀가 돼요. 이해되죠? 빼기 5까지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죠? 응. a, b라는 점이 있었어요. x축으로 뭐 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치고요. 아니, 평행이동 전에 대칭이동을 먼저 해볼까? x축으로 대칭이동. 얘 어디로 가요? 숫자로 할까? 숫자를 하나 더 하고 할까요? 그러면? 아까 저거 뭐였어? 1,3. 1,3이라는 점이 있어요. x축 대칭 이동하면 얘 어디로 가요? 1, -3 되겠죠. 이 도형 뭘로 바뀌어요? f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겠죠.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이 점 어디로 가요? 1,0으로 가겠지. 이 도형 식은 어떻게 바뀌어요? x, 마이너스 y. 왜?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건 도형 입장에선 y 대신에 y 빼기 3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y잖아. 그냥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y 대신에 y 빼기 3을 쓴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더하기 3 이렇게로 바뀐다고요. 그래야 x에다 1 넣고 y에다 0 넣었을 때 f1,3이라고 원래 거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점은 그냥 가면 돼. 자리를 잘 보고 콤마 앞에 거 x좌표, 콤마 뒤에 거 y좌표니까 걔네들이 통째로 세트로 움직인다고 치면 도형은 문자만 잘 보는 거예요. x랑 y에. 하나만 더. a, b는 0, a, b라는 점이 있어요. x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얘 뭐 된다고요? 응? x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 식은 어떻게 바뀐다고요? x-5, y는 0. 그지? 요 녀석 y는 x에 대칭 이동할 거야. 점은 뭘로 바뀌어요? b, a 플러스 5인 거야? 아니면 b 더하기 5, a인 거야? 너무 먼저 써버렸다, 그죠? 위에 거지. 점은 자리를 잘 보는 거야. 그냥 통째로 자리가 바뀐다고, 그지? 얘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f, y-5, x는 0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죠? 저거 그대로 x축 대칭 이동할 거야. 뭘로 바뀌어요? 이거 그대로 x축 대칭 이동하면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a 더하기 5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이렇게 생겼죠. 식은 뭘로 바뀌어요? 식은 뭘로 바뀌어? 이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래. 똑같아? y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 요거 x좌표야. 이 대입하고 요거 y좌표야. 대입하면 f, a, b는 0? 안 나오잖아요. 그지?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뭐가 바뀌어야 돼? y가 바뀌어야 돼. 그럼 점은 y라는 자리가 바뀌는 거지. 통째로. 도형은 y라는 문자가 바뀌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y로 바뀌어야 돼요.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어때? 마이너스 y 빼기 5, x야. 마이너스 y 더하기 5, x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y. 계속 낚인다, 그죠? 왜? y라는 문자만 보는 거야. y라는 문자만. 봐봐요. 여기서 요 녀석이 y였어. 이거 여기다 대입하는 거였다고? 근데 요 녀석 전체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부호만 바뀌어야 돼. 얘까지 바뀌면 완전 다른 거 나온다고. 그지? 실제로 얘가 x고 얘가 y잖아. x에다 b 넣고 y에 이거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5가 사라져요. 그죠? 약간 헷갈린다, 그지?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점은 자리를 보고 가는 거야. 직관적으로.
도형은 문자를 보고 가는 거야. 문자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 문자 대신에 다른 걸 대입하는 거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는 거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5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 뒤에 뭐가 붙어 있든 상관없이. 이 상태에서 y축으로 다시 3만큼 평행 이동하래. 그럼 점은 뭘로 바뀝니까? 이 점은 뭘로 바뀌어요?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 2야. 점이야. 점은 자리 따라가는 거야. 그 자리가 그냥 3 커지는 거야. 그지? 그럼 도형은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그러면 y 빼기 3이잖아. 누구 대신에? y라는 문자 대신에 y 빼기 3.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야죠. 그래서 요거 x좌표 집어넣고 요거 y좌표 집어넣어야 원래 게 나온다.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막 꼬이기 시작하는데 점은 그냥 직관적으로 가는 거고 도형을 조심하시면 돼요. 문자를 보고 판단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얘를 좀 이게 정확하게 탁 집어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요. 잠깐만. 그러니까 아예 다른 책이면 모를 거. 책 잠깐 보시면 사실 딱히 밑줄 그을 게 별로 없어요. 그 내용 설명이 별로 없어서 다른 거는 제가 표시할 게 딱히 없고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 될 것 같은데 451쪽에 보면 바이블 포인트 있어요. 점의 평행 이동 그냥 더 하는 거야. 표시할 게 없어. 이거 당연한 거야, 그냥. 그죠? 좀 이따 표시할 거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다음 페이지 가서 보면 그 다음에도 그냥 바이블 포인트 바로 보죠. 453페이지에 방정식, 즉 도형이야. 평행 이동하면 x 빼기 a, x 빼기 b가 돼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다음에 가면 대칭 이동 나올 건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내용에 좀 있으면 좋은데 내용에 안 나와 있고 예제 푸는 거에 나와 있어 가지고 좀 그런데 455페이지에 보면 비교하려고 그래요. 455페이지에 보면 example 하나 나와 있고 3,1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 보고 있는지 보이죠? 그 455페이지에 그래서 q가 3,-1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파란색 글씨 보시면 y 좌표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써 있죠. 455페이지 example 위에 있는 example에 q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y 좌표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잠깐 눈에 찍어두고 다음 45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두 번째 걸 볼 거 그랬네. x축이 아니라 y. 456페이지에 보시면 456페이지 제일 밑에 그림 있죠. 그 그림 밑에 식 하나 나와 있는데 거기 바로 위에 보시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y 좌표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랑 뉘앙스가 약간 다르다는 거야. 그죠? 앞에 다시 455페이지 와서 보면 R이란 점은 마이너스 3,1이래. X 좌표의 부호가 바뀌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457페이지 와서 보세요. 457페이지에 그림 있죠. 중간에. 그 중간에 그림 있는 거 밑에 파란색 글씨 조그맣게 있는 거 보시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 이렇게 써 있다고.
x 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그게 아니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호가 바뀐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냐 이것의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거 눈에 좀 찍어두면 좋은데 이거를 좀 정리해서 정확하게 딱 표현해줬으면 좋겠는데 책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녀석 같은 걸로 연습을 좀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실컷 연습하면 하고 나서 보면 또 딱히 이런 거 없어요. 평행이동 따로 대칭이동 따로밖에 문제가 잘 없어. 그래서 이제 연습하기 약간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하는 김에 좀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잠깐만 옆길로 세서 옛날에는 이제 추정이라고 해서 도형의 이동을 추정하는 거야. 결과를 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가 됐는지를 추정을 하는 건데 fx, y는 0이라는 녀석이 있었대. 얘를 어떻게 했더니 2-x, y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됐대. 그럼 얘를 도대체 무슨 짓을 해야 얘가 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무슨 짓을 했을까?인데 지금 보면 평행이동하면 숫자가 붙어요. 더하기든 빼기든. 대칭이동을 하면 숫자가 붙는 건 아니야. x랑 y의 자리가 바뀌거나 부호만 달라져. 근데 지금 보면 자리는 안 바뀌었어. 콤마 앞에 x가 있고 콤마 뒤에 y가 있거든. 그런데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대칭이동 했다는 이야기야. 숫자 2도 생겼죠. 평행이동도 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녀석 대칭이동도 하고 평행이동도 해서 얘가 된 거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차근차근 해야 되거든. 사실은 뭐부터 하느냐는 개인의 취향인데 뭐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행이동? 평행이동부터 해볼까 그러면? 요거 어떻게 평행이동 먼저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그럼 얘는요? 뭘로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지. 그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이제? 어디다 대칭? y축에다 대해서 대칭. 하면 얘가 돼요.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대칭이동으로 먼저 하면 어때요? 대칭이동을 먼저 해봐. 뭐부터 해야 돼? y축 대칭. 그럼 f 마이너스 x, y는 0이 되겠죠. 뭐 해야 돼요? 어떻게? x축으로? 아니고 이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x잖아. 마이너스 안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얘가 되잖아요.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죠? 근데 이거 이상하게 이걸 맞추고 이걸 틀려가지고 얘가 더 쉽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대칭이동이 원래 먼저 하는 게 편해요. 대칭이동을 먼저 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평행이동을 먼저 하잖아. 그럼 숫자가 달라지는데 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 지금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2가 된 거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x랑 y를 먼저 정하는 게 좋아.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물론 이것도 답을 얘기하면 x축으로 먼저 이동시킨 다음에 대칭 이동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문자부터 먼저 정하는 거야. x랑 y부터 먼저 정한 다음에 붙어있는 숫자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평행이동부터 하면 틀리냐? 그거 틀린 거 아닌데 헷갈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대칭이동, 평행이동 있으면 대칭이동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디귿이 먼저잖아, 피귿보다. 디귿을 먼저 하는 거야. 대칭이동을 먼저 해서 x랑 y의 자리부터 정하고 부호부터 정해주고 그 다음에 숫자를 다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대. 걔를 y축 대칭이동 한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돼. 그래서 문제 같은 거 보면 이 녀석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럼 이거 그림 그려봐 이런 거 한다고. 그럼 어쩐다고? 요거를 y축에 대해서 먼저 대칭이동 한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켜. 이런 식으로 찾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 나오는 게 도형의 이동의 추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책에는 없는데 나중에는 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만 빡센 거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압축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프를 짜부시키는 거야. 혹은 늘리는 거. 짜부시키거나 늘리는 거. 이미 여러 번 하고 있어요. y는 x랑 y는 2x. 짜부된 거야. 물론 늘렸다고 할 수도 있고요. 본격적인 건 수학 1 할 때 나와요. 삼각함수 할 때.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겁나죠? 근데 겁날 게 아니야. 원리가 이거랑 똑같아서 여기서 설명하려는 거예요. 자, 봐봐요. A, B라는 점이 있어.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해보자면 옆에서 그려야겠다. 자, X축, Y축. 여기에 A,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이 점을 Y축 기준으로 짜부시킬 거야. 2배만큼 압축. 그러니까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짜부가 되는 거니까 압축이 되면 이거 좌표 어떻게 바뀌어요? 2분의 A, B로 바뀌어요. 이렇게 짜부시킬 거니까 2배만큼 압축시킬 거니까 X좌표가 절반으로 줄어요. 그지? 그럼 자, Y축 기준으로 X축을 따라서인 거지. 그러니까 X축을 따라서 2배만큼 압축시켜요. 이 압축이냐 팽창이냐라는 용어 때문에 또 이게 방향이 반대잖아. 그리고 이 용어가 사실은 교과서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X축을 따라서 2배만큼 압축시키는 거니까 그럼 좌표는 뭘로 바뀐다? 2분의 A, B라고 바뀐다는 거야. 그럼 도형이 원래 있었다고 쳐봐요. fx, y는 0. 이거 똑같이 2배 압축시키면 식은 뭘로 바뀌겠어요? f 2x, y는 0 이렇게 바뀌는 거야. 왜? 아니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잖아. 원상복귀 시키려면 x가 2x가 돼야 돼요. 그래야 똑같이 f, a, b는 0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아까 말한 거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 누구냐면 y는 x랑 y는 2x야. 이건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나요? 할 수 있지만 y는 x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y는 2x는 뭐 한 거다고? 식이 2x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잖아. 그 무슨 얘기예요? 식이 2x가 된 건 무슨 이야기야? 좌표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야. 좌표가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식이 2x가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면 y는 2x라는 녀석은 x좌표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얘가 요리로 간 거고 얘는 요리로 온 거고 얘는 요리로 온 거야. 뭐 얘는 이쪽으로 오겠죠. 얘는 이쪽으로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물론 요거랑 완전히 똑같은 식으로 2분의 y는 x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건 뭐 한 거야? 식이 이렇게 이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건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갔다는 얘기지.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갔다는 건 무슨 소릴까? y 좌표가 2배가 됐다는 이야기야. y 좌표가 2배가 됐으니까 2분의 y라고 해야 원상복귀가 될 거잖아. 그 말은 무슨 얘기다? 아까 요 녀석을 생각할 땐 요 녀석은 요 녀석을 생각할 때는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는 거였잖아요. 절반으로. 그럼 요 녀석을 생각할 땐 y 좌표가 2배가 된 거야. y 좌표가 2배가 돼서 그림이 그려진 거다라는 거야. 물론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 직선이기 때문에 티가 좀 덜 나긴 하지. 근데 어쨌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요런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거고, 나중에 식이 이렇게 달라졌을 때 어떻게 변할지를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좀 괜찮으시겠죠. 많이 본 거니까 이거 몰라도 사실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지만 많이 본 거니까 하나만 또 생각해 보자고요. y는 x제곱, y는 2x제곱. 이 대충 그림 둘이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죠? y는 x제곱이 예를 들어서 한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대충 어떻게 생겼어? 더 뾰족하게 생겼어? 납작하게 생겼어? 뾰족하게 생겼어. 더 뾰족하게 생겼어. 그럼 이 뾰족하게 생긴 정도가 어느 정도인 건지를 생각해 보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봐도 되고요. y 대신에 뭘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얘는 이렇게 보면 좀 편하지 않겠어? 2분의 y가 x제곱이다. 그럼 요 녀석이 요 녀석으로 바뀌었다는 건 y 대신에 2분의 y가 들어간 거야. 왜? y 좌표가 2배가 됐으니까. y 좌표가 2배가 됐다는 건 0을 기준으로 여기 있던 게 여기만큼 2배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요 점이 2배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야. 요 점이 2배만큼 늘어났다는 이야기라고요. 얘도 요만큼만 가야 될 게 요만큼 2배만큼 늘어난 거지. 요만큼 갈 게 이만큼 2배로 늘어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봐도 되겠죠. 물론 이렇게 생겼다고 봐도 돼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x 대신에 루트 2x가 들어갔다는 건 좌표가 루트 2분의 1배 된 거야. 줄었다는 이야기잖아. 짜부가 됐다는 얘기지. 원래 루트 2였던 x 좌표가 1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라고요. 원래 2였을 좌표가 루트 2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부가 조금씩 된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졌다고 보셔도 되죠.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x 앞에 부호가 붙는 거, 뒤에 숫자가 붙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개수가 생겨나는 것도 그림 입장에서 보면 짜부가 되거나 축을 기준으로 짜부가 되거나 팽창이 된 거더라. 좌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상복귀 시키려고 식이 달라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오케이? 네, 그래요. 이거는 책에는 없지만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이거 왜 안 지우는 거야? 쓸 일 없겠지? 혹시 쓸 일 있을까 싶어서 안 지우고 있는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다 알잖아, 이 정도. 응?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특히나 대칭이동에서 이제는 x축, y축이 아니라 좀 다른 거.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거. 허공에 떠 있는 점, 허공에 떠 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x, y라는 점이 있어. 요 점을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할 거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거리가 같긴 해. 근데 거리를 구하면 안 돼. 왜냐하면 거리를 구해버리면 원이 돼요. 방향 성분이 없어요. 방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 거리랑 같은 이 거리 재서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을 거야 하면 얘만 있겠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재시면 안 돼요. 직선을 만들어도 되는데 아니 이거 그냥 맨 처음에 한 거 뭐야? 평면 좌표에서 내분 외분 생각하면 되지. 그죠? 거꾸로 얘하고 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누구예요? 중점이지 중점. 그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대문자 x, y다 라고 하면 얘와 얘의 중점이 요 녀석인 거야. 그러니까 x 더하기 x의 절반이 a인 거지. 그럼 2도 넘기고 x도 넘겨. 그럼 x는 누가 돼요? 2a-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 뭐 되는 거다? 2a-x, 2b-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다.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이 있으면 요거 2배 해서 이걸 빼면 얘가 만들어지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요거 엄청 자주 나오는 거라서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좀 이따 또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점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점을 했으면 얘도 해야죠.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대. 뭐 몰라 뭐 이렇게 생겼어. 얘를 a, b라는 점에 대해서 상상해. 이 도형을 여기다 대칭이동 시킬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있겠지? 이 180도 돌리면 겹친다는 이야기예요. 이 도형의 식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 점을 여기다 대칭 그림 너무 이상하다. 괜히 저렇게 이상하게 그렸네. 이 점을 대칭이동 시키면 여기 있어야겠죠. 요 점을 대칭이동 시키면 여기 있어야 되고요. 이런 점도 대칭이동 시키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였어?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그림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뭐일 거냐 해보면 아까랑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얘 대입해서 fx, y는 여기 나와야 돼. 그 얘는 뭐다? 고맙게도 똑같이 생겼다.
이게 x잖아. 똑같이 x라고 써 있어서 좀 그런데 얘가 x니까 x에다 그거 대입하고 y에다 요거 대입하면 원래 거랑 똑같은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거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엄청 땡큐인 거지. 그래서 우리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요 녀석을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얘가 될까 물어봤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거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해서 찾을 수도 있었는데 한 방에 가면 뭐라고 할 수 있다. 얘가 얘로 바뀌었다는 거잖아. y좌표 안 변했죠? 뭐만 변했어요? x좌표만 변했어. 어떻게 변한 거야? 2-x 했대. 무슨 소리다?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치 이동했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원래는 어떻게 했었다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얘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생긴 도형이었어. y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한 다음에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x는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그냥 대칭 이동한 거라고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였다고? 아하, 중점이 A, B가 되게끔 좌표를 잡는 거야. 혹은 식을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일정하다는 건 중점이 있다는 소리구나.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아하, Y좌표는 그대로니까 Y좌표는 안 변했는데 X좌표는 둘이 더하면 2잖아요. 더해서 반띵하면 1이거든. 중점이 있다는 거야. 그 중점의 X좌표가 1이라는 소리니까 아, 1에 대해서 대칭이동했구나. X 대신에 2-X가 들어갔대. 그럼 1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게 들어간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더해서 일정하다는 건 중점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이것도 내년에 많이 하게 될 건데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어. f-x랑 fx랑 같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혹시 알고 있나요? 이건 뭐 한 거야, fx를? y는 fx라는 도형이 있어요. y는 f-x라는 도형이 있어요. 얘 뭐 한 거예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잖아. 등호 있으니까 도형이에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건 뭐 한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fx랑 f-x는 y축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인 그림이에요. 근데 걔네 둘이 같대. 뭔 소리야? 대칭 이동했는데 왜 같아? 원래 지가 대칭이야. 원래 지가 대칭인 놈이야. 그러니까 대칭 이동해도 똑같다 그 얘기라고. 그지? 그러니까 함수 fx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 아, 그러면 요거 지 스스로 y축에 대해서 대칭 형태의 그림이란 소리구나 라는 거야. 대칭 이동해도 원래 거랑 똑같아요. 그 소리 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근데 이거를 방금 이야기했던 중점 가지고 좀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f 머시기니까 y좌표 두 개잖아. 그지? 이 y좌표 둘에 해당하는 x좌표 살펴보면 하나는 마이너스 x고 하나는 x야. 둘이 더하면 빵이죠. 더하면 일정하잖아. x에 뭘 집어넣든 더하면 항상 빵이잖아. 그 말은 합이 일정하다 그런 이야기니까 합이 일정하다는 건 더해서 반띵해도 일정하다는 거야. 뭐가 있다고? 중점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런 소리가 돼요. 그 중점의 좌표가 뭐다? x는 0이다. 그 x는 0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다. 그 얘기야. y좌표 같은 점 두 개 있는데 그 두 점의 중점의 x좌표 항상 0이더라.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이걸 약간 응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뭔 소리라고요? 너무 많이 해? 하는 김에 해. f2-x랑 fx랑 같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다. 왜? 둘이 더해서 반띵하면 1이잖아. 이거 무슨 소리다? 똑같은 소리다. 그지? 이것들이 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보통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f-x는 -fx.
요것도 사실은 좌변으로 넘기시면 돼요. 요걸 좌변으로 넘기면 fx랑 f-x를 더하면 0이더라 그 얘기거든. 이건 무슨 소리예요? 자기 스스로 원점 대칭이다 그런 소리예요. 왜냐면 x좌표 둘의 합도 빵이죠. y좌표도 두 개 생길 건데 걔네 둘의 합도 빵이에요. 여러분이 x에다 뭘 넣으려고 작정했어. 3 넣을 거야. 그럼 f3이랑 f-3이랑 두 개가 자동으로 생기는데 그 두 개 x좌표 더하면 맨날 빵이고요. y좌표도 더하면 맨날 빵이에요. x에 뭐 넣을지 7 넣을 거야. 7 딱 생각하는 순간 7,f7, 마이너스 7,f-7 두 개가 생길 건데 그 둘은 x좌표도 더하면 빵이고 y좌표도 더하면 빵이에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 두 개가 자동으로 생긴다고요. 그지? 그래서 이 녀석 자기 스스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생각해도 돼. 이 마이너스를 얘가 아니라 얘한테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거든. fx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는데도 원래 거랑 똑같아요. 그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원점 대칭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응용하면 이거야. f2-x 더하기 fx가 6이야. 이거 뭔 소리예요? 이거 무슨 뜻이겠어요? 1,3에 대해서 대칭이다. 더해서 반띵한 게 중점이잖아. 그래프가 우리는 이런 거 아직 안 배웠는데 여기가 1,3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1,3에 대해서 점대칭의 녀석이구나 그런 이야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아요. 당장은 얘는 그렇게 얘는 그렇게 볼 일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지만 아마 요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얘기할까요? 이렇게 생긴 거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인데 수하에 가면 아마 나올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인데 옛날 말로 이거를 우함수 이렇게 불렀고요. 좀 다르게 짝함수 이렇게도 불러요. 차수가 짝수인 애들만 있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x 넣거나 x 넣거나 똑같다는 이야기니까 마이너스가 날아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당함수 입장에서 보면 차수가 짝수인 애들만 있다. 그래서 짝함수 그러고요. 요 녀석을 기함수라고 불러요. 혹은 홀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차수가 홀수인 애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으면 안 없어지고 다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 다 같은 말이에요. 요거까지. 요거 네 개도 다 같은 말이에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아요. 얘도 결국엔 도형의 이동에서 다 좀 차용해서 쓰자면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됐죠? 재밌죠? 마지막 하나 나오는 건 458페이지에 보시면 개념 확장하기라고 있는데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돼 있어서 1번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돼 있죠. x'은 2a-x, y'은 2b-y. 뭐야? 여기가 아니고 제일 밑에 중간이네요. 그러므로 두 번째 그러므로에 보시면 나오죠. 아닌데 이것도 왜 축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 아무튼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이렇게 중점 2배 해서 x를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게 나오는데 보통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우리가 배운 도형이 점, 직선, 원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것들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수가 없어요. x축이나 y축은 괜찮거든. 근데 y는 x에 이것만 해도 이렇게 생긴 녀석을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나올 거고요. 2차 함수를 뭐 약간 이렇게 생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이런 거 안 나와요. 어차피 여기서 안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y는 x 말고 다른 직선. 이 점을 그냥 이미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어떤 직선을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엔
요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요 점이래요. 그럼 이건 약간 귀찮게 풀어야 하는데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연립하는 거야.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수직이라는 거와 이등분이라는 거. 이거 두 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하는 거지. 그죠? 얘는 이 직선을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그러면 원래 직선이라는 건 점 하나랑 점 하나랑 기울기를 알거나 점 두 개를 알면 직선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원래 있던 직선에 점 찾아가지고요. 그냥 하나 대칭 이동하시면 돼요. 아니, 점이 두 개라면서요. 하나 여기 있잖아. 그냥. 그죠? 교점 하나 찾으면 되잖아요. 굳이 기울기 찾으려고 집착하지 마시고 원래 직선이랑 기준이 되는 직선의 교점하고요. 원래 직선 하나 요리로 보내서 요 두 점 가지고 그냥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시면 돼요. 원은요.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원이라는 건 중심 좌표랑 반지름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대칭 이동, 평행 이동 한다고 해서 반지름은 안 달라질 거잖아. 그지? 중심만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 반지름 똑같다 해서 그냥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떠올려 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제가 5개 있네요. 어려운 예제는 없을 것 같아서 예제 5개를 지금 좀 빨리 풀어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5번만 눈으로 잠깐 볼까요? 5번. 예제 5번만. 1, 2, 3, 4번을 산수하는 거니까 여러분 해보시면 되고요. 좀 이따가 예제 5번만 보면 점이 두 개 있고 x축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고 AP 더하기 BP 최소값 구하세요. 이거 뭐 하는 건지 알죠? 이거는 좌표평면 할 때도 나오고요. 저 2차 함수 할 때도 가끔 나오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얘는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평행이동 시켜서 고무줄 만들라는 이야기잖아. 팽팽하게. 그죠? 일자로 쭉 가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보면 A가 마이너스 2,3 비교를 위해서 두 개 다 할까요? 그냥 A가 마이너스 2,3이고요. B가 6,3이래요. 그리고 X축 위에 점 P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로 물어볼 수 있는 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찾으세요예요. 그게 지금 딱 이 문제죠.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였냐면 X축 여기에 마이너스 2,3, 6,3. 똑같이 3, 3이야? 에이, 재미없네.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거 아무거나 하나를 이쪽으로 넘겨서 요렇게 일자로 쭉 그으시면 되죠. 요 거리가 최단 거리가 돼요. 두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건 얘가 최소일 때 점 P의 좌표 찾으세요. 요 점 좌표 찾으세요. 그런 거 나올 수 있죠. 그럼 얘는 뭐 어쩌면 돼요? 역시나 대칭 이동 시켜서 두 점 직선 만들어 가지고 교점 찾으시면 답이 나오겠죠. 세 번째로 물어보는 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이거의 최소값 찾으세요.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럼 얘는 그림으로 못 풀어요. 제곱한 건 그림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그지? 제곱한 건 그림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뭐야? 그냥 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P, 0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거는 P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9. P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9. 이거 최소값 찾으세요요. 그냥 2차 함수 되죠. 그래서 2차 함수 최소값 찾으세요나 마찬가지 문제가 됩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걸 맨날 풀다 보면 이리로 가잖아요. 그럼 이거 루트 더하기 루트인데 최소값을 어떻게 찾지? 이런 생각해요. 근데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그림으로 찾는 거야. 그죠? 그냥 선분의 길이는 그림으로 찾는 거고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식으로 찾는 거고요. 지금 얘는 둘 다 하필 y좌표가 3이어가지고 이게 둘 똑같아요. 딱 가운데 있으면 그냥 되거든요. 근데 이게 3이 아니라 숫자가 달라져 버리면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의 점 P의 좌표는 달라져요.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못 찾는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비교 삼아서 이야기한 거니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아무튼 앞에 있는 예제들은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좀 풀어보시고요. 뒤에 절대값 나오는 그래프 있는데 이것도 뭐 오래 걸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짧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인데 크게 두 종류, 두 덩어리로 돼 있어요. 470페이지에 있는 게 한 덩어리고요. 그리고 예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제 6번하고 예제 7번이 조금 다르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유형을 좀 나누자면 그렇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 예제 6번에 나와 있는 것부터 보자면 걔는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와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와 또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와 x랑 y에 둘 다 절대값이 있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저 절대값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각하는 거지. 그죠? 물론 절대값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저 안에 있는 게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푸는 게 맞는데 빨리 그리면 좋으니까 그래서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걸 안 그렸네. 그냥 fx 그래프가 원래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2차 곡선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가지고 저 4개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첫 번째 건 어떻게 생겼어요? 다 알고 있나요? 얘는 이제 원래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다고 보면 밑에 있는 거 접는 거지. 그죠? 위에 있던 건 예비 둘 거고요. 밑에 있는 것만 접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죠? 얘는요.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게 식으로 따져보면 예를 들면 이 그냥 아무거나 넣어볼까? 숫자 1이랑 3이라고 볼까요? 그냥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건 여기에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그죠? 얘는요. x제곱 빼기 4 절대값 x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걸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면 절대값 x의 제곱은 그냥 x제곱이랑 똑같거든. 그지? 그래서 x에만 절대값이 있는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요. x가 0보다 클 땐 그냥 그리는 거지. 그리고 x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리는 뭐였냐면 요 녀석 x가 0보다 크면 그냥 fx 이틀 전에 되게 열심히 세차했는데 비가 오네요. 이렇게 생겼는 이유는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 x는 그냥 x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잖아. 무슨 얘기야? y축 오른쪽은 원래 거랑 똑같이 생겼고 y축 왼쪽 건 대칭 이동해서 그려라 그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억한다? 0보다 클 땐 그냥 그리고 x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대칭 이동하는 거니까. 이해되죠? 같은 원리로 그럼 얘는요. y에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y가 0보다 클 땐 그냥 그리고 y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예를 들어서 좌표 같은 거 하나 생각해봐. 요 2, 마이너스 1 지나가거든요. 그지? 그럼 얘도 여기다 2 집어넣으면 x에 2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절대값 y가 마이너스 1인 건 없잖아요. 왜 가운데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4,3 같은 거 지나가거든요. 그럼 여기다 4 집어넣으면 F4니까 3 나와. 절대값 y가 3이래.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고 두 개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얘는요.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 그러면 x, y 둘 다 0보다 큰 게 그냥 그려지는 거겠지. 요렇게. 그러고 나서 x의 빗소리 되게 처량하게 들리네. x의 데칼코마니 y는 0에 대해서도 데칼코마니.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이걸 일일이 다 외우려면 귀찮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클 때는 그냥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됐죠?
이거 가지고 막 평행이동 같은 것들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너무 쉬운 거밖에 없는데 복잡한 거 없을까? 하나 만들까? 직선 같은 걸로 생각해 보면 좀 쉬우니까 예제에 있는 걸로 하나 보자면 절대값 뭐였지? 이게 예시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절대값 x-2. 얘를 그리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하도 많이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평행이동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론은 똑같겠지. 그죠? 근데 어떻게 그리면 좋겠다고? x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클 땐 그냥 그려. x가 2겠죠? 2보다 클 땐 그냥 그려. 그리고 x는 2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x-2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 그건 이제 얘가 이리로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지.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던 녀석을 옆으로 평행이동한 거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다 똑같은 거다. 그런 소리예요. x, y 둘 다 절대값 들어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녀석은 요겁니다. 얘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죠? 별로? 모르겠으면 이거 하는 거지. x, y 둘 다 0보다 클 땐 그냥 그려. x 더하기 y는 1이야. 1이 생겼죠? 그 다음 x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y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 나옵니다. 많은 거. 그죠? 굳이 막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y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다 나눠서 식을 4개를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고요. 굉장히 귀찮잖아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절대값 여러 개 있는 거. 절대값 여러 개 있는 거 중에 하나만 딱 이거 하나 더 하고 갈까요? 절대값 x 아까 마이너스 2였나? 더 빼기 5의 또 절대값 뭐 이런 거? 이것도 하려면 범위를 막 나눠서 풀어야 돼. 절대값이 2보다 x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누고 또 절대값 x-2가 5보다 클 때로 작을 때로 나누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귀찮다는 거지. 차근차근 마치 평행이동 하듯이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절대값 x-1 빠르게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 한 거야? 평행이동 한 거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 다음에 다시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되죠. 그치?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보면 x축, y축에 2,0에서 이렇게 V자가 되는 녀석이잖아요. 여기가 2야. 그 다음 5만큼 밑으로 끄집어 내려. 이렇게. 그 다음 절대값 씌우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범위를 나눠서 막 4개로 풀면 귀찮다고요.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여러 개 있어도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절대값 여러 개 나오는 건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수업하면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찾자고 그랬죠?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죠? 대충 어떻게 생겼어요? 정 모르면 얘도 범위 나눠야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 달라질 거니까 이렇게 범위를 나눠가지고 식을 따로 찾아서 그릴 건데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뭘 찾자고 그랬어? 꺾인 점 찾아보자 그랬다고. 어차피 직선인 건 뻔하니까. 꺾였다는 건 기울기가 달라졌다는 뜻이고 기울기가 달라졌다는 건 x 앞에 있는 개수가 달라졌다는 뜻이고 x 앞에 개수가 달라지는 경우는 절대값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니까 결국 절대값이 0이 되는 순간이 꺾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 이 두 군데가 꺾이는 순간이고 그때 y좌표 살펴보면
둘 다 2라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x축 y축에 마이너스 1,2하고 1,2를 지나가요. 이 두 점이 꺾인 점이니까 이 두 점 사이에서는 안 꺾여. 그 다음 오른쪽은 뭘 보자? 기울기 보자. 1보다 커. 기울기 얼마? 2.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그려지겠죠. 얘 그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그 소리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를 거고요. 이게 옆에 그 7- 지금 예제 7번 보고 있어요. 7-1번 가서 보면 숫자 바꾸기에 y는 x 더하기 1 더하기 x 마이너스. 이번에 절대값이 한쪽에만 껴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얘도 똑같이 푸는 거야. 꺾인 점이 몇 개?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꺾인 점이야. 그 점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다시 꺾인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밖에 없고요. 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찍을 게 없잖아. 그러고 나서 왼쪽 오른쪽 기울기 봐야죠. 왼쪽 기울기 얼마? 0. x가 없어지잖아요. 0. 오른쪽은 기울기 얼마? 2.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된다. 그죠? 그럼 옆에 있는 것도 볼까요? 꺾인 점 몇 개? 2개. x좌표 마이너스 2랑 2예요. y좌표 찾아보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 x가 2보다 크면 기울기가 3. 참고로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 기울기는 얼마예요? 다시 꺾인 점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 그냥 물어본 거야. 꺾인 점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이렇게 두 개잖아요. 그때 y 좌표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얘는 0이니까 8이다 그죠? x에다 2 대입해 보면 4 되겠네요. 그지? 그러니까 x축 y축에 마이너스 2,8하고 2,4하고 이렇게 두 개예요. 이 사이는 안 꺾였으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나서 왼쪽의 기울기 마이너스 3, 오른쪽의 기울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꺾인 점은 꺾인 점인데 기울기만 생각해 보면 이거 마이너스 2하고 이 왼쪽에 있을 때, 이 왼쪽에 있을 때 기울기는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3이었다가 요 순간에 원래는 마이너스 1의 역할을 하던 게 플러스 1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기울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바뀌어요. 여기서 요거 넘어갈 때 마이너스 2였던 역할을 하던 게 플러스 2를 하는 거니까 4 커지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3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 기울기 지금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물어보기도 하나요?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제대로 그렸는지 확인하는 거지. 사실은 말했지만 꺾인 점만 잘 찾으면 되기도 하고요. 이거 왜 이 기울기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부등식 푼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할까? 3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x 찾으세요. 그럼 요거 그림 그려야 되잖아요. y는 3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이거 좌표 찾으려면 식을 찾아야 되나요? 귀찮다고. 그지? 그 요 점의 좌표가 지금 3이 아니라 6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8이고요. 여기가 2,4야. 6은 어디 있어? 지금 8에서부터 2 내려와야 6이잖아요. 2 커지면 6이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즘 x좌표가 0이구나 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4였고 여기 6이면 2 커져야 되거든. x좌표 얼마큼 커져야 돼요? 3분의 2만큼 커져야 돼요. 기울기가 3이잖아. 그럼 2에서 3분의 2만큼 커진 거니까 요즘 좌표는 3분의 8이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0 이상이고 3분의 8 이하다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식을 찾는 것보다는 그래프를 찾는 게 편하니까. 되겠죠? 그래서 보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절대값이 아무리 복잡하게 붙어 있어도
직선의 경우라면 이렇게 좀 차근차근 풀어보면 다 풀 수 있어요. 쟤처럼 막 여러 개 떡져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보시면 금방 요령이 생길 테니까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학상 마지막 단어는 마무리하도록 하지요.